안녕하십니까. 민법 담당하고 있는 조민기 강사입니다. 이게 몇 년 전부터 행정사가 인기가 많아져서 설명회도 많이 들어오시고, 공부도 등록도 많이들 하시는데, 보통 그 행정사 하시는 분들이 해가 바뀌고 1월 달에 많이 오시거든요. 그 전에 좀 다른 일 하다가 바쁘니까. 근데 해가 바뀌어서 시작하면은 1차는 될 수 있어요. 1차는 해가 바뀌어서 시작해도 충분히 될 수가 있고, 또 심하게 말하면 1차는 좀 기본교가 있는 사람은 본인 혼자 해도 돼요. 행정사는 그런 시험이에요. 근데 2차는 안 돼요. 해 바뀌어서 2차를 같이 하게 되면 1차 막 정리해야 되는데 2차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면 또 2차를 소홀히 하게 되고, 그럼 1차 끝나고 2차를 보게 되는데, 그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내용도 이해를 못 하는데 시험을 본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다른 선생님 답안지를 못 보는데 저는 보잖아요. 너무 잘 써. 너무 잘 써. 올해 같은 경우도 이분 수석하겠다 싶으신 분들이 10분도 넘어. 작년에는 그런 분이 3분이 있으셨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수석하셨어. 한 분이 5등 하시고. 근데 올해는 작년 수석하신 분 답안지 수준을 써내시는 분들이 10명이 넘어요. 어떨 때는 그분들이 글씨도 비슷해. 이거 한 사람이 다 쓴 거 아니야? 글씨도 비슷하고 목차도 비슷한 거야. 문제를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답안지도 미리 나눠준 답안지도 아닌데 거의 제 답안지를 카피듯이 써요. 그래서 이렇게 행정사 공부하기가 참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많이 힘들어져가지고 일찍 하셔야 돼요. 그 시간 없으신 분들은요, 기본 강의를 들으세요. 기본 심화 문제집 쭉 가잖아요. 기본이 제일 중요합니다. 횟수도 제일 많잖아요. 기본만 열심히 들으면은 그다음부터 공부가 좀 쉬워져요. 편하게 할 수가 있는데, 기본을 안 듣고 심화 오다 보면은 막 이렇게 설명이 좀 이렇게 좀 축약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러고 막 스트레스 받고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하고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찍 시작하셨으니까 기본 강의 들으시고 2차 강의도 우리 10월 24일 바로 시작합니다. 작년보다 땡겨졌어요. 우리 1차도 좀 땡겨졌거든요. 하다 보니까 좀 땡겨야 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2차도 좀 땡겨졌는데 그 강의 제일 중요합니다. 10월 말에 하는 그 강의가, 기본선언 강의가 제일 중요하니까 제발 좀 그걸 들으세요. 그걸 듣고 2차 강의도 그걸 들을 수 있으면 한 3, 4개월 2차 강의 안 듣고 6월 달에 오셔도 우리가 기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강의를 안 듣고 그 6월 달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건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첫날 제가 설명할 때 저는 이 학원에서 1회 때부터 계속 강의했거든요. 올해 벌써 몇 년째입니까? 저랑 이상희 선생님이 있고 5년 멤버인데 그동안에 제가 보내서 합격시키고 이야기를 나눠서 합격생 이야기를 나눈 사람마다 1000명이 넘어요. 이야기 안 나눈 사람도 온라인에 많은데 이야기를 나눈 사람마다 1000명이 넘는데 그분들 쭉 1회 때도 보내왔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초창기는 쉽지 않아서 그런데 시험은 쉬웠을지 모르지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했어요, 처음에도. 지금 열심히 해도 이제 문제 많이 어렵다 보니까 좀 떨어지는 분들이 생긴 거죠. 근데 열심히 하면 합격한다는 그건 진리거든요. 그리고 글씨 못 쓰는 건 상관없어요. 저는 별별 글씨를 다 봤습니다. 상담도 많이 했고요. 돋보기를 봐야 글씨를 볼 수가 있어요. 진짜로. 글씨를 크게 못 써. 그래서 상담도 있거든요. 글씨를 고치자는 글씨를 못 고쳤어요. 그래서 그냥 가려면 돋보기를 대고 읽으면 내용은 있어요. 근데 글씨를 너무 적어서 이걸 교수님 읽어주실 건가. 걱정했는데 합격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읽어준다. 교수님이 돋보기를 들었던지 그 생각도 들더라고. 그분들이 돋보기를 들었을까? 어차피 저처럼 노안일 테니까. 아니면 이거 혹시 컴퓨터로 채점하는 거 아닌가? 컴퓨터는 답안지를 확대할 수 있잖아요. 그때 갑자기 그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분이 합격을 했어. 글씨 포인트가 5포인트도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이렇게 기어가요, 글씨가. 채점할 때마다 미치는 줄 알았어. 근데 합격하셨습니다. 반대로 글씨를 또 못 쓰시는 분이 계셨는데, 글씨가 너무 느려. 보통 2차 답안지는 한 장 반을 써야 되거든요. 한 페이지 반을 써야 되는데, 그분은 무조건 한 페이지를 썼어요. 글씨를 느려서 한 페이지를 못 넘겨. 한 페이지도 힘들어가지고 막 그냥 띄어쓰기를 한참 해서 한 페이지를 채우는 거야. 그리고 저녁 7시에 가서 편의점 알바를 하셨어요. 지방서 올라오셔서. 너 되겠냐? 근데 젊어. 군대 갔다 왔어. 의지는 충만해. 체력도 좋아. 알바할 때 그걸 자기가 답안지를 이렇게 무슨 그 어플이 있어가지고 그걸 녹음을 떠가지고 그걸 한쪽 귀에 들으면서 공부를 했다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나 같으면 밤에 편의점 알바하면서 공부한다 그러면, 일할 때는 일해야지. 그걸 한쪽에 때는 유튜브 틀어놓고 이렇게. 근데 그분은 밤에 그걸 했어요. 야간 편의점 알바를 하셨어요. 합격해서. 엄청 기쁘더라고. 야, 너 같은 글씨도 되는구나. 교수님들이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특히 작년에 우리 민법 시험이 그걸 보여줬어. 전에는 좀 많이 쓰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8점을 줬어요. 심한 말로 위험부담을 써야 되는데 온시역 불능을 쓴 사람이 있었어. 근데 작년에는요 2페이지를 쓰고 2점 나왔어. 그어버린 거야 그냥. 답안지를 핀트를 빗나가면 그어버린 거라니까요. 현재 우리 행정사 시험 2차가 중요하고 2차 과목의 관건은 민법에 있습니다. 계약법. 2,770명 정도가 작년에 시험을 봤는데 2,000명이 꽈락이야. 꽈락률 70%야. 교수님들이 채점할 때 힘들 줄 알았거든. 저분들 어떻게 저걸 채점할 거냐. 하루에 100명씩 한 달을 해야 돼요. 하루에 100명 채점 못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저는 100명 하는데 일주일도 걸려요. 근데 그분들은 100명을 하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채점할 것 같아요, 여러분? 빗나가면 그어버려요. 일단 70%를 그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막 좀 빗나갔잖아 그러면 원래는 있는데 부분 점수라는 걸 줬거든요, 이렇게. 아이고, 그래도 결론 틀려도 이렇게. 근데 요즘 작년 시험도 들어가시면은 빗나갔네? 부끄러워. 넌 2점이야. 세 번 실점했는데 총점 6점이야. 너무하더라고. 이렇게 죽으라고 썼는데 다 떨어지셨어. 다행히 이제 저희 학원에서 수석도 나오고, 저희 강의 들으신 분들이 이제 방문각에서만 작년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합격석에 쓰신 분들이 100명이 넘었어. 그래서 작년에 저희 학원이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합격 시간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올해도 그럴 보장은 없죠. 그리고 걔들 합격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합격해야지. 처음에는 이제 마음가짐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빨리 해라. 빨리 스타트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저희 학원이 선생님들 복수로 깔려 있잖아요. 원래 제가 처음에 방문가기 시작할 때, 저희 처음에도 선생님이 2분씩 계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분으로 줄였다가, 썩 정리했다가, 지금 같은 민법이 3분 계시잖아. 그리고 절차로도 2분 계시고, 실무법도 3분이나 계시고. 그 학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까는 게 아무래도 좀 비용적으로는 부담이 되겠죠? 그래도 많이 까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시간이 생명이잖아요. 강의를 듣다가 어떤 강의 나랑 안 맞았는데, 괜히 끊는 것 때문에 계속 듣는다는 것도 힘들고, 그것도 고민하면 시간 다 가버리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 마음에 안 들면 옆방으로 가시면 돼. 그래서 그 3분 중에 마음에 드시는 한 분은 계시겠지. 꼭 제 강의를 들으라는 게 아니라 계시겠지. 근데 그 강의 선택의 기준은 처음에 들으면 잘 모르거든. 어떤 분이 나랑 맞는지도 모르는데, 처음에는 본인이 먼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 공부가 좀 되면은 좀 내용도 알게 되고, 그래서, 좀 빨리 시작을 강력하게 권합니다. 일단 시작하고, 시간 없으면 이제 내년 1, 2, 3월 쉬었다가 다시 오셔도 돼. 그래도 충분해. 근데 늦게 시작하시잖아? 그러면 제가 왜 빨리 시작하란 말을 내년 6월 달에 느끼게 될 겁니다. 6월 때 첫 모의고사 보고 나서 우시는 분도 많아요. 내가 이렇게 못 쓸까? 머릿속에 읽어서 아는 거랑 쓰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시험 볼 때 보고 쓰라 그래요. 그냥. 그 대신 답안지 오픈북에 써놔라. 보고 쓴 사람한테 제가 만점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통계 왜곡이 생기니까. 처음부터 좀 이렇게 보고 쓰다 보면은 나중에는 점점 되다 보면 안 보고 쓰게 되고, 우리 다음 주부터, 이번 주부터 전범이거든요. 전범이는 여러분, 시험 몇 분씩 볼 것 같아요? 시험장 똑같이 봐. 100분 시험 보고 30분 쉬었다 또 100분 시험 봐. 시간도 시험장과 똑같이 보거든요. 그걸 지금 5주를 하고요. 토요일 거를 채점하고 일요일 강평을 하는데, 일요일 날 또 서비스로 5주를 또 봐. 매주 토요일, 일요일은 모의고사를 치르는 거예요. 10번을 치르고 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나오겠죠? 그 안에서 나와. 그 문제만 잘해도 됩니다. 근데 본인은 너무 고통스러워. 왜냐면 계속 채점해가지고 점수가 공개가 되거든요. 나만 알지. 채점해서 사이트에 올라가니까 내 점수는 나는 알잖아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참아야 돼. 근데 몇 년 전부터 좀 분위기가 바뀐 게 일요일날 채점 안 해주거든요. 시험지도 안 내거든요. 답안지도 안 내는데, 물론 문제 해설은 나눠줘요. 학원에서 그걸 따로 채점도 안 해주는데, 그 보너스 개념이다 보니까, 복습 개념이고, 일요일날 시험 보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남 눈 의시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본인이 주도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원래는 일요일 시험 안 보려고 하다가 작년에 너무 힘들어서 올해는 안 보려고 하다가 일요일 시험 보시는 분들 너무 많다 보니까 뺄 수가 없더라고, 커리큘럼에서. 그래서 올해 똑같이 일요일 시험 봐요. 15주를 그거를 해. 근데 그걸 제대로 하려면 처음에 공부를 많이 해놓으셔야 돼. 그 5주 활동하는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부는 그 전에 다 돼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좀 그 마음가짐을 먹고, 그 누가 혹시 지나가다가 행정사 공부하는데 거기까지 해야 되느냐, 그딴 소리 나오면은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봐요. 네가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하셔가지고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민법 같은 경우는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 민법 마지막에 그 예시 답안지가 70페이지였거든요. 그거 보고 합격하셨어. 70페이지만. 지금 몇 페이지 볼 것 같아요? 지금은 줄여서 270페이지야. 근데 제 과목만 그럴까요? 내 과목이잖아. 공부 분량이 옛날에 공부해보니까 한 4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옛날처럼 해밖에서 오면 큰일 나요. 그러면 남들 경쟁률에 밑에 깔고 가는 그 수준뿐이 안 됩니다. 학교를 하시려면은 일찍 오세요. 일찍 오셔서 빨리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핀트를 제대로 잡아가지고, 민법 같은 경우 이해하는 공부를 하셔야 돼. 몇 개 암기해서, 선생님 저 예시 답안 50개만 외우고 가겠습니다. 50개 외우고 2점 맞는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하지 않으려면은, 처음부터 이해 위주로 정확히 하셔야 돼요. 교재도요, 제 같은 경우는, 1차 같은 경우는 요약집도 없어. 필요 없더라고. 그래서 내다가 요즘 작년부터 안 냅니다. 기본서 보고 문제 풀고 가면 돼. 2차도 기본서 보고 요약집 보고 그 다음에 필요한 답안지는요, 진모 때 우리가 나가는 게 한 40문제. 실제 이번에 신모 때 나가는 게 한 50문제 나가. 몇 문제입니까? 그거면 90이야. 나중에 수험생들이 선생님 제발 좀 그만 나눠주세요 할 정도로 나눠드립니다. 그걸 우리가 암기하고 가는 게 아니라 눈에 바르고 가는 거야. 나오면 알아야 되니까 무슨 문제인지를. 내가 어떻게 그 시험장에서 보고 이해를 합니까? 봤던 것이 나올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최소 90문제 준비하고요. 판례집 이번에 나갔던 게 나눠주고 쭉 욕먹었던 게 판례쟁이 나눠줬더니 그게 300개 되더라고요. 100페이지야.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하루 특강 할 때 25페이지 줄였어. 그 75페이지 다시 나눠드렸거든? 근데 문제가 큰일 났어. 다다음 주에 또 한 20페이지 나가. 또 다시 100페이지가 돼버린 거야. 그만큼 해야만이 계약법 꽈락 면할 수 있어. 계약법 꽈락 명과락자 700명에서 250명이 합격한 거예요, 올해. 전체 3,000명에서 250명이 된 게 아니라 계약법 꽈락 700명에서 250명이 된 거라니까요. 굉장히 무서워. 물론 거기서 저 계약법 꽈락을 통해서 왔는데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2단계가? 절차에서 또 꽈락 맞았지. 완전히 각계 전투라니까? 뭐 유교훈련도 아니고 살아남고 또 꽈락했었어. 제끼고. 그러니까 이게 싹싹 털어가지고 몇 명 남은 거야. 그렇게 면 꽈락하면 즉 합격입니다. 우리 시험은.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년을 우리 한번 맺었으니까 내년 시험 보실 때까지는 그 학원에서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원을 믿고 필요한 거 있으면 부탁하고 저한테도 부탁하고 좀 주도적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내년에 합격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친구들은 그 체력이 좋고 의지도 세더라고요. 잘 하셔서 하여튼 좀 야쁘지 마시고 처음부터 좀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민법이라도 하고 싶은데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그만하고요. 그 공부 처음에 잘 안 될 때 그러시면 있으시면은 우리 사이트 들어가면 작년 합격수가 올라온 거 있잖아요. 그럼 읽어봐. 굉장히 도움이 돼. 합격수기를 읽다 보면은 나랑 비슷한 사람이 있어. 나는 공부 많이 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 보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 공부 많이 안 했는데 합격했던 사람들이 있거든. 그리고 주위 사람들 다 떨어진다 그랬는데 합격한 사람도 있거든. 넌 안 될 거야. 그때 됐어. 그런 사람 수기도 읽어보고. 또 반대로 FM으로 공부하신 분도 있지. 공부 잘하신 분들. 작년에 수석 합격한 언니는요, 이번 주에, 다음 주구나, 이번 주 치러지는 그 작년 전국 모의고사 있었거든요. 그거 1등한 언니야. 전국 모의고사에서 그 언니가 1등을 했어. 근데 그 언니가 학원에서 답안지 진모 써낼 때도 제가 세 명 잘 쓰는 분이 3명 계시다 그랬잖아. 그래서 언니가 수석할까요? 그랬거든. 학원 모의고사 1등을 하시더라고. 선생님들 지나가다가 언니가 수석해야 돼. 이제 압박을 주는 거죠. 언니가 수석해야 돼. 지금 놀면 안 돼. 수석해야 돼. 그랬더니 진짜 가서 수석했어. 제가 뭘 느꼈냐면은 교수님들이 답안지 읽어보는구나 하는 걸 느꼈어.
그러니까 1등 할 만한 사람이 1등을 한 거야. 학원 선생님들은 전국 모의고사는 우리는 열심히 읽어보잖아. 얼마 안 되니까. 근데 3,000매를 채점하는 교수님도 그 1등 답안지를 찾아낸 거예요. 정확히 우리하고 1등 됐다니까, 수석했다니까. 그래서 교수님도 읽어봅니다. 안 읽어볼 것 같아도 읽어보니까 여러분이 내가 실력만 갖추면 돼요. 혹시 내 답안지 그 시간 못 써서 안 읽어보면 아닐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비겁한 핑계고. 일단 공부 시작하면은 제가 수업 시간에 또 이런저런 이야기 합니다. 그때 또 많은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